자, 저게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려면 파트장이 한 명 있어야 되고요. 최소 한 명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여기에 논문을 다시 한 번 더 써가지고 학회에 제출하고 통과가 되고 이 사람이 오케이 되면 최종적인 승인을 받고 여기서 요약본을 만들어서 본 같이 얘기 나눌 회원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미리. 그런데 이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진행된다? 이거 어떻게 진행하냐고. 못하지. LK99를 지금까지 썼던 그 사람이 와도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왜냐면 같이 볼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진행자가 있고 사회자가 있고 여기 이 상태에서 서로 생각을 그냥 가감 없이 그냥 털어놓고 얘기하는 그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선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LK99 저자들이 참석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원저자 사람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서 하잖아요.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이거 알잖아요. 좋게 얘기를 했든 나쁘게 얘기했든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쓴 거에 대해서 나를 빠져놓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린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난리 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눴고 플러스적인 의견은 이렇고 마이너스적인 의견은 이렇다가 나와봤자 끝이라고요. 그래서 LK99는 진짜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지. 근데 금요일인가 언제부터였어요?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꿈틀꿈틀댔던 메인 이유가 뭐였어요? 학회 여기서 발표 나올 거라고. 그리고 많은 유튜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란다 이렇게 어쩐다 가짜란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막 냈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안 나온다니까. 없다니까. 근데 왜 여러분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진짜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왜 그 흔들리고 있냐고요. 제가 답답해서 그냥 그렇게 적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뭘 기다려야 되느냐? 바로 지금 초전도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지금 연구기관들하고 대학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연구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결과를. 다른 거 말고 학회 자체 내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이거를 지금 진행하자고 해놓고 지금 3차 브리핑까지도 중인데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뭔가 결론을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여기 진행 중인 거 있는데 얘의 결과를 기다려도 늦지 않는데 왜 지금 학회 이 얘기 하나로 들떠가지고 또 사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냐. 제가 그래서 얘기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포인트가. 제가 지금 LK99 저도 이거는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진짜라고 한 이후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한 이후에 사도 늦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신의 물줄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라는 게 밝혀지고 나면 그때부터 얼마나 더 뜨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못 기다리시고 지금 뉴스 하나에 그리고 다른 유튜브도 그냥 어디서 갖고 오는지 모르는 그런 정보 하나에 그냥 뚝배같이 달려두고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뭐 LK99에 대한 특허가 뭐 등록됐다 이런 댓글이 있던데 갖고 와보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나 그분 이해가 안 가네. 뭐 그렇게 주식하세요. 8월 27일. 자, 오늘이 일요일이죠. 8월 27일 가장 최근의 부분입니다. 보시면 초전도체 저온학회는 LK99 검증위원회는 여기가 따로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3차 브리핑을 통해서 성균관대 그리고 한양대 등 7개의 연구팀에서 시료 재현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불순물이 포함된 시료미 불순물이 최소화된 단결정 시료 일부는 제조를 했는데 확보한 재현 시료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측정 결과는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나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여부를 최종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이후에 대응하시라고요. 이 이후에 왜 이거를 못 기다려요? 그리고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지금 테마주로 미쳤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누구만 돈 번다? 세력들이랑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상급 티어 애들 이런 거는 보면 타점 딱딱딱 해서 그냥 한 몇십억 딱 들어갔다 먹고 나오고 하면 끝나거든요. 5%만 먹어도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돈을 못 벌어요. 여기서 잡지 않은 이상은.
만약 여기서 잡았던 분도 요 정도는 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건 테마 주니까 미친 듯이 간다 라면서 100%가 상승해도 갖고 있겠죠. 그러다가 물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뭐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안 하실 분들은 아니지. 그냥 제가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아니라 도박판이 돼버려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그냥 좀 깨달으시기 바라는 마음에 그러는데 어차피 그렇게 악플 남기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안 볼 거예요.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조금 제대로 된 가치 투자라든지 그런 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식할 때 세 가지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기술력, 두 번째 시장성, 세 번째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술력인데 이거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데 왜 벌써부터 이걸 펌핑질하고 사고 그리고 사는 이유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왜 사고 뉴스 하나 떴다 유튜브가 뭐라 하더라 얘는 가야 된다더라 왜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냐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어쨌든 뒤에 또 말씀드린 부분들은 뭐냐면 초전도 학회에서 22일부터 23일까지인가요? 23일까지인가 평창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결론이 나올까봐 사람들이 좀 목요일부터인가 이렇게 구매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는 하지만 실망한다. 그리고 물린다. 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초전도 학회에서는 검증단을 통해서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얘는 기다려 보셔라. 얘의 결과를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포인트예요. 자 아시겠죠? 네 신성델타입니다. 자 일요일도 아침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일찍이 한번 영상을 찍습니다. 어제 제가 초전도 학회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아마 그분이 그냥 이거는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학회 때문에 내려간다 이런 건 없어요. 학회 때문에 오르고 뭐 이런 것도 없는 그거고 근데 뭐 이제 실효가 좀 많이 달렸더라고요. 이게 저는 사실과 학회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남겨드렸던 건데 왜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분들이 학회를 잘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 7년 동안 이상을 학회를 다녔는데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뻔히 알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싶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겼는데 그렇게 남기시면 제가 좀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신성 같은 경우는 괜찮은 기업이에요.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나 초전도체라는 갑작스러운 상온 초전도체라는 갑작스러운 테마 때문에 급등한 거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거품이 끼었습니다. 거품이 끼었어요. 그리고 얘가 성공을 해도 있잖아요. 얘는 상용화하는데 저는 말씀드렸죠. 3에서 5년 이상은 걸린다고.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물론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걸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럼 그렇게 하면 동전 같은 거 그거 만드는데도 측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한 달 가까이 걸렸잖아요. 동전 같은 사이즈. 근데 우리가 이걸 동전 사이즈로 제작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자체를 하고 이걸 상용화 시키는 게 이 사람들은 순수과학이에요. 순수과학에서 나와가지고 상용과학으로 넘어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굉장히 이론적인 거랑 상용화하는 부분이랑 이거는 갭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말씀드린 건데 아마 받아들인 분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물려있고 여기 물려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마치 떨어진다. 뭐 저도 약간 그 비슷한 표현을 하긴 했죠. 그렇게 해보니까 그냥 기분이 나빴다. 뭐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진짜 여기 평단이 여기 있고 진짜 몇 억이 지금 물려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와 이거는 뭐 저 얘기하면 썩 기분이 좋지 않을 수는 있겠거니 싶어요. 예, 제가 한국 시장은 장기로 들고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렇게 듣고 나서 저는 오히려 신성델타의 좋은 점들을 두 가지 이상 얘기하면서 얘는 오히려 나중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좀 못 보셨나봐요. 요거는 신성은 이 두 개가 더 중요합니다. 신성 ST와 그리고 신성델타 자체 요 둘 다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버는 돈으로 투자 부분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전도체 이슈가 끝나야 신성델타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자 보세요. 이거의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제가 신성델타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나중에 진짜 알짜로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식으로 얘기 들었는데 오른다 했는데 왜 싫어해? 왜 싫어해? 왜? 지금 이렇게 급등하게 올린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하니까. 왜냐면 얘가 맞아야만 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가니까. 이거를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식이 아니라 투기예요. 투기.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요. 왜 이렇게 지금 매매를 하시는지. 물론 우리도 저도 그렇고 뭐 하루아침에 100% 200%막 벌면 기분 좋죠. 좋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까이게 돼 있어요. 그럼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계속 마이너스일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고 계속 물릴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평생 재테크 해야 되는데. 자, 제 이 얘기들을 100명 중에서 100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제 말을 알아들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냥 욕을 먹으면서도 사실대로 다 얘기할게요. 이게 맞지. 지금 이런 거 해가지고 올 9월까지 본인 수익률 어떻게 되세요? 만족하세요? 괜찮으세요? 비꼬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괜찮으세요? 만약에 이래갖고 진짜 재미 많이 받고 이래갖고 9월까지 한 진짜 200%나 뭐 한 300% 먹었다. 그러면 진짜 잘하시는 거고 이거는 그분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잘 맞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 안 맞거든요. 저는 이런 건 안 맞아요. 전 단타만 해도 이렇게 되거든요. 한 달이면. 한 달이 뭐야? 2주면 충분하지.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그렇죠? 네. 2주면 충분하지 뭐. 근데 200% 300% 되면 이런 거 테마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건 그분한테 이런 스타일이 맞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그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자, 신성 같은 경우는 저는 어쨌든 신성 자체가 굉장히 귀찮고 얘들이 생활의 필수용품들에 들어가는 냉장고하고 세탁기 그리고 자동차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을 생산하는 일하청이잖아요. 일하청 중에서도 필수하청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고 중요한 겁니다. 이런 데를 잡아야 돼요. 왜냐면 대기업하고 협력하고 있지. 플러스 냉장고 또 뭐 있어? 저기 세탁기 그리고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것도 하고 있죠. 투자도 벤처 캐피탈도 하고 있잖아요. VC 그것도 했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청소기 요런 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어요. 자, 이게 망하지 않는 이상은 얘들은 계속 매출이 있는 거죠. 매출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얘들이 알짜인 거죠. 알짜. 지방에 이런 기업 은근 많습니다. 지방에 이런 데를 잡아야 돼요. 왜? 평단도 싸잖아요. 그러면 쫙 올라버리면 바로 6배. 물론 이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여기 잡으면 요 정도까지는 잘만 흐름 타면 올라갑니다. 지방 알짜들은 요런 것들을 지방에서 있으면 소문은 다 나요. 그리고 웬만한 대기업급으로 아예 거기서 지방에서 유지해요. 완전히 이름나. 그리고 저기 요즘은 좀 많이 세태됐겠지만 로타리 클럽이나 아니면 라이언스 클럽 있잖아요. 여기 지방 유지들이 완전 들어가는 부분, 갑부들만 흔히 말하는 갑부들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여기에 가면 이분들은 회장으로 몇 번을 했고 꽤나 이미 이름 있는 사람들로 다 돼 있어요.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완전 거기는 뭐 대기업이지 대기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하거든요. 이런 데를 이런 필수하청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하실 거면 이런 테마주나 하시지 왜 저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정리 중에 있거든요. 필수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한테는 요거 100% 무료로 그냥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좋은 정보들을 보셔야 되는데 앞에 그런 것만 보고 열받아가지고 나가신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신성델타 같은 경우는 이게 우선 학회 부분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안타깝게도 뭔가 결론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AK-99는 맞다, 아니다, 심지어 아니다 라는 결론도 안 나와요. 요번에 지금 평창에서 진행 끝냈죠. 끝났는데 아직도 결론 없죠. 볼까요? 23일날 공식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간담회를 별도로 비공식으로 진행한다 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이 원래는 LK99에 관련돼서 안 한다고 했었어요. 부담스러워서. 왜? 지금 한참 검증 중인데 우리가 얘기를 해서 괜히 영향을 주거나 부담을 느낄까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런 분이 있겠죠. 아니, 초전도 학회인데 여기서 LK99를 안 하면 뭘 하냐라고 했는데 이거 예시를 들자면 자, 제 큰 파트는 경제학인데 경제학 중에서도
미시경제학이 있고요. 거시경제학이 있고요. 최근에 행동경제학도 나왔고 그리고 소비경제학도 있고 파트가 정말 많아요. 파트가 정말 많아요. 이게 꽤 많거든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 내에서도 미시 파트에서도 뭐가 나뉘고 뭐가 나뉘고 뭐가 나뉘고 뭐 수십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내 전공이 경제학이야 하는 거는 학사 애들이 보통 얘기를 해요. 석사 애들은 요 정도까지는 가요. 요 정도까지는. 박사들은 여기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갑니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초전도 학회에서도 여기서도 엄청 많은 분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학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는 요 분야에서 요렇게 요런 요즘들의 이슈가 있다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파트장들이 한두 분씩 선정이 돼서 본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로 논문을 주고받으며 디텍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게 학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2박 3일 정도 요렇게 진행을 좀 하고요. 그런데 요번에 같은 경우는 원래 LK99를 안 하려고 했는데 회원들이 그래도 요거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요청이 들어와서 비공개 간담회로 맨 마지막 일정에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자, 저게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려면 파트장이 한 명 있어야 되고요. 최소 한 명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여기에 논문을 다시 한 번 더 써가지고 학회에 제출하고 통과가 되고 이 사람이 오케이 되면 최종적인 승인을 받고 여기서 요약본을 만들어서 같이 얘기 나눌 회원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미리. 그런데 이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진행된다? 이거 어떻게 진행하냐고 못하지. LK99를 지금까지 썼던 그 사람이 와도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왜냐면 같이 볼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진행자가 있고 사회자가 있고 여기 이 상태에서 서로 생각을 그냥 가감 없이 그냥 털어놓고 얘기하는 그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선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LK99 저자들이 참석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원저자 사람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서 하잖아요.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이거 알잖아요. 좋게 얘기를 했든 나쁘게 얘기했든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쓴 거에 대해서 나를 빠져놓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린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난리 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고 플러스적인 의견은 이렇고 마이너스적인 의견은 이렇다가 나와봤자 끝이라고요. 그래서 LK99는 진짜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지. 근데 금요일인가 언제부터였어요?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꿈틀꿈틀댔던 메인 이유가 뭐였어요? 학회 여기서 발표 나올 거라고. 그리고 많은 유튜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란다 이렇게 어쩐다 가짜란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막 냈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안 나온다니까. 없다니까. 근데 왜 여러분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진짜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왜 그 흔들리고 있냐고요. 제가 답답해서 그냥 그렇게 적고 얘기한 겁니다. 뭐 다음 주 되면 다음 주가 뭐 월요일만 되더라도 바로 알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건지. 그러니까 이 영상을 지금까지 다 듣고 계신 분들은 뭐 그나마 진짜 그 말이 맞구나라고 은연중에 아마 한번 떠오르실 거고 그래도 됩니다. 예, 저도 그 정도라도 도움이라도 된다면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라도 됐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신성은 요 거품이 한번 꺼진 다음에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혹시 본인 평단가가 막 이 정도까지만 아닌 이상은 뭐 요 정도 사이만 아닌 이상은 한번 대처를 가능해요. 대처 가능하고 보시면 제가 한번 간단히 드릴게요. 지금 보면 그 주식들이 오를 때 있잖아요. 재밌는 게 있는 게 요 박스를 형성하고요. 요 박스를 형성하고 여기 박스를 형성해요. 그래서 얘에서 내려오면 어디에 막히냐면 여기 한번 바닥에 막히고요. 지지를 해주고요. 여기를 가요. 다음 그거 여기 박스 똑같이. 그런 다음에 또 천장 확인하고 뚫어주고 요렇게 가요. 다음 박스 거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진짜 웃겨요. 지금 얘도 보세요. 박스 요 내에서도 이제 나뉘어요. 또 보면 요렇게를 뚫으니까 자 여기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얘를 뚫으니까 요 박스로 올라가 버렸죠. 여기는 또 뚫으니까 여기 박스로 올라갔어요. 요런 형태. 그렇다면 얘도 얘를 뚫어야만 다음 박스로 올라가겠죠. 65,000원. 얘를 돌파하면 신성 델타는 올라가는 거고 4만 이 얼마야? 42,000원? 얘를 내리면 밑으로 다음 박스로 여기대로 내려가겠죠.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본인이 평단을 어떻게 맞춰야 되고 어디서 물 타야 되며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보통은 이 박스에 본인이 있으면 밑에 두 박스 밑에서 물 타는 게 좋아요. 저는 물 타는 건 반대는 하지만 손절이 더 나아요. 그래야만 여기 박스로 평단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짝만 뚫어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이거지. 응.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점 맞추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이런 부분 혹시나 이거 제가 신성 델타는 신성이나 파워 로직스나 둘 다 그렇고 제가 따로 이거는 못 구해드리겠고 본인이 너무 많이 물려 있잖아요. 혹시나 본인 신성 적어가지고 평단가 있잖아요.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개별적으로 그분의 평단가에 맞춰서 따로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 5만 천 원 물린 것도 아니네. 뭐 6만 원에 물려 있으면 6만 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6만 원인데 몇 주까지 있으면 더 좋은 게 뭐냐면 요 부분에서 타점을 잡을 때 제가 여기서는 몇 주 정도로 물을 타시고 어떻게 대응해 주세요. 이게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좀 약간 그걸 해드릴게요. 왜냐면 보세요. 주식이 이렇게 간다 했잖아요. 물 탈 때도 요런 부분에 타서 여기서 어느 정도 청산을 해야 돼요. 청산하고 또 내려오고 또 여기서 또 물 타가지고 여기서 또 청산해가지고 쫙 끌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가진 주식 수는 거의 유지는 하는데 마이너스 없는 상태에서 본인 평단은 여기 언저리쯤에 내려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런 식으로 컨트롤 해야 돼요. 그래야 손해가 거의 없이 컨트롤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진짜 좋은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영상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좀 약간 팁이나 보너스를 드린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무료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일요일날 남은 일요일 좀 잘 쉬시고 월요일날 좋은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